놀라운 실제 사례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 25년 차 이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제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 들으시면 무척 놀라실 겁니다. 70대 박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 용돈 받기도 죄송하다.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때때로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거주하던 집을 매각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말이죠. 그 시점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은행에 그냥 두면 이자도 별로 안 돼요. 저희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심지어 평소에 연락조차 없던 손자손녀까지 갑자기 효녀가 되었어요. 할머니, 창업자금이 조금 필요한데요. 할머니, 집 살 때 보증금이 모자라서. 박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난한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위에서 갑자기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자산이 있어도 없는 듯해야 하는지 그 실제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한층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검토해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30년 이상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갑자기 5억이라는 거액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손주들 용돈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가 바뀐 건 큰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가끔 연락하던 아들이 갑자기 주위 3회씩 안부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처음엔 효심이 깊어졌나 싶어 기뻤는데 대화 말미에 항상 이런 말이 붙었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업을 조금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둘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방문해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해서요. 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김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아버지,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시죠? 막내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은행에 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를 좀 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이 시점까지도 자녀들이 그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거절 의사를 밝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희를 신뢰하지 못하시는군요. 라며 서운함을 표했고 둘째 딸은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손주 교육에 투자한다던데 라며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아버지 혼자 그 돈 다 사용하실 건가요? 결국 저의 목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명절 모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큰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시댁은 아이들 학자금도 다 지원하고 집도 사주던데요. 김영수 씨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평소 활기찼던 가족 간의 대화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모두 스마트폰만 보더라고. 그 뒤로는 연락 빈도도 현저히 줄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같은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이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었구나. 자녀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례를 검토해 볼까요? 이번에는 박정혜 씨 사연입니다. 70세인 박정혜 씨는 올해 초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했어요. 30년간 묵혀두었던 땅인데 개발 호재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신고로 인해 동네에 소문이 났죠. 박정혜 씨 댁에서 땅을 팔아 돈을 많이, 토지 매매 후 찾아온 예상치 못한 상황. 벌었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조카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0년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조카가 갑자기 안부를 묻더군요. 그 다음에는 사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한번 보자. 역시 평소에는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박정혜 씨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 내가 돈이 생겼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친척들과 가까워질 기회구나. 하지만 막상 만나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모, 저희 아이 대학 등록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고모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집장만이 어려워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토지 매각한 돈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박정혜 씨는 곤란했어요. 이런 요구가 한 달 만에 5건이나 접수되었거든요. 전부 합하면 3억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거절하려 하니 분위기가 차가워지더라고요. 아, 고모가 저렇게 인색했나? 평생 친척이라고 여겼는데. 박정혜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원하자니 자금이 아까웠고 거절하자니 친척들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움을 준 측과 못 준 측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정혜 씨가 조카 딸의 등록금은 지원했는데 사촌 아들의 결혼자금은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사촌 쪽 식구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정희 고모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네. 돈이 있으니 사람까지 구분하며 돕는구나. 박정혜 씨는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차라리 토지 매각 사실을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친척들과 관계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 박정혜 씨의 사연을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런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73세 김영수 씨도 유사한 일을 경험하셨거든요. 김영수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공적연금도 납부하고 개인연금도 꾸준히 저축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매달 연금이 상당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월 180만 원 정도로 노부부가 연금 수령액이 알려진 후의 변화. 생활하기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 만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연금 수령액이 자녀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연금 꽤 나오시네요. 다행입니다. 하며 안도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운을 뗐어요.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이 부족하네요. 연금도 수령하시니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둘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데 매월 30만 원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아빠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셋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연금이 180만 원이면 어머니와 두 분이서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넉넉하죠. 남는 80만 원으로 저의 사업 자금을 좀 지원해 주세요.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돈인데 왜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거절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자금이 있는데 애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다른 집은 다 도와준다던데. 이런 말들을 듣자 김영수 씨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전세 보증도 서주고 둘째 딸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보내주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니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자동차를 교체해야 해서요. 아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김영수 씨는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금이 180만 원 나온다고 해서 부유해진 것은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증가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이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만약 본인이나 아내가 중병에 걸리면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우려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금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군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데 로 이어지는 대화에 김영수 씨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연금을 적게 받는다고 할 걸 그랬어. 연금 소득이 공개되어 후회해야 하는 김영수 씨의 사연을 들으니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알려졌을 때는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목돈이 마련된 경우를 검토해 볼까요? 68세 박미숙 씨는 강남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매각했어요. 30년 전 1억 5천에 매입한 집이 15억에 팔린 것입니다. 매매 차익만 13억이 넘었어요. 박미숙 씨는 조용하게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 두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주위에 부동산 매매 차익에 놀라운 후폭풍 퍼졌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강남 집을 팔고 13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달라진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요.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3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도 드리겠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더 높게요. 박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3억을 요청한 것이죠. 며칠 뒤에는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금이 2억 모자라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인상했는데 대출받기가 어려워서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만내 아들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박미숙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 자녀가 요청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8억이 넘었기 때문이죠.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달라는 것이구나.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 그 돈 어디에 두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낮은데 제가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 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돌봐드려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일용해야 할 자금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미숙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전부 투자했다가 잃었다. 부동산 투자 중에 사기를 당했어. 지금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야.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거짓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의 연락이 뚝 끊겼고 박미숙 씨는 다시 평화로운 노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현금인 줄기가 되는구나. 가족 역시 결국은 이해관계로 얽혀있구나. 정말 씁쓸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침묵입니다. 재산의 규모는 가족에게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마세요. 조금 있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궁금해해도 생활할 정도는 있으니 걱정 말아라 라고만 하세요. 구체적인 액수나 부동산의 가치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명분을 들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수긍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관리한다. 이 원칙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현명한 대처 방법과 경계 설정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 25년 차 이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제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 들으시면 무척 놀라실 겁니다. 70대 박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 용돈 받기도 죄송하다.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때때로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거주하던 집을 매각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말이죠. 그 시점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매주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은행에 그냥 두면 이자도 별로 안 돼요. 저희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심지어 평소에 연락조차 없던 손자손녀까지 갑자기 효녀가 되었어요. 할머니, 창업자금이 조금 필요한데요. 할머니, 집 살 때 보증금이 모자라서. 박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자금 보호의 핵심 원칙. 자신이 왜 그토록 가난한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위에서 갑자기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애 자산이 있어도 없는 듯 해야 하는지 그 실제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한층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검토해 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30년 이상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갑자기 5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손주들 용돈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가 바뀐 건 큰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가끔 연락하던 아들이 갑자기 주위 3회씩 안부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처음엔 효심이 깊어졌나 싶어 기뻤는데 대화 말미에 항상 이런 말이 붙었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업을 조금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둘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방문해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해서요. 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김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더라고. 아버지,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시죠? 막내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그 돈 은행에 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를 좀 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이 시점까지도 자녀들이 그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거절 의사를 밝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희를 신뢰하지 못하시는군요. 라며 서운함을 표했고, 둘째 딸은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손주 교육에 투자한다던데 라며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아버지 혼자 그 돈 다 사용하실 건가요? 결국 저의 목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명절 모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큰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시댁은 아이들 학자금도 다 지원하고 집도 사주던데요. 김영수 씨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평소 활기찼던 가족 간의 대화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모두 스마트폰만 보더라고. 그 뒤로는 연락 빈도도 현저히 줄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같은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이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었구나. 자녀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례를 검토해 볼까요? 이번에는 박정혜 씨 사연입니다. 70세인 박정혜 씨는 올해 초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했어요. 30년간 묵혀두었던 땅인데 개발 호재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신고로 인해 동네에 소문이 났죠. 박정혜 씨 댁에서 땅을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조카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0년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조카가 갑자기 안부를 묻더군요. 그 다음에는 사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한번 보자. 역시 평소에는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박정혜 씨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 내가 돈이 생겼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친척들과 가까워질 기회구나. 하지만 막상 만나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모, 저희 아이 대학 등록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고모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집장만이 어려워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심지어 며느리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토지 매각한 돈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박정혜 씨는 곤란했어요. 이런 요구가 한 달 만에 5건이나 접수되었거든요. 전부 합하면 3억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거절하려 하니 분위기가 차가워지더라고. 아, 고모가 저렇게 인색했나? 평생 친척이라고 여겼는데. 박정혜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원하자니 자금이 아까웠고 거절하자니 친척들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움을 준 측과 못 준 측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정혜 씨가 조카 딸의 등록금은 지원했는데 사촌 아들의 결혼자금은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사촌 쪽 식구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정희 고모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네. 돈이 있으니 사람까지 구분하며 돕는구나. 박정혜 씨는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차라리 토지 매각 사실을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친척들과 관계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 박정혜 씨의 사연을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73세 김영수 씨도 유사한 일을 경험하셨거든요. 김영수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공적연금도 납부하고 개인연금도 꾸준히 저축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매달 연금이 상당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올 180만 원 정도로 노부부가 생활하기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 만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연금 수령액이 자녀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연금 꽤 나오시네요. 다행입니다. 하며 안도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운을 뗐어요.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이 부족하네요. 원금도 수령하시니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둘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데 매월 30만 원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아빠 원금도 있으시잖아요. 셋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원금이 180만 원이면 어머니와 두 분이서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넉넉하죠. 남는 80만 원으로 저의 사업 자금을 좀 지원해 주세요.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돈인데 애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거절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자금이 있는데 애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다른 집은 다 도와준다던데. 이런 말들을 듣자 김영수 씨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전세 보증도 서주고 둘째 딸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보내주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니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자동차를 교체해야 해서요. 아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김영수 씨는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금이 180만 원 나온다고 해서 부유해진 것은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증가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이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만약 본인이나 아내가 중병에 걸리면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우려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금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군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데 로 이어지는 대화에 김영수 씨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연금을 적게 받는다고 할 걸 그랬어. 연금 소득이 공개되어 후회하는 김영수 씨의 사연을 들으니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알려졌을 때는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목돈이 마련된 경우를 검토해 볼까요? 68세 박미숙 씨는 강남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매각했어요. 30년 전 1억 5천에 매입한 집이 15억에 팔린 것입니다. 매매 차익만 13억이 넘었어요. 박미숙 씨는 조용하게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 두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소식이 주위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강남 집을 팔고 13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달라진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요.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3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도 드리겠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더 높게요. 박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3억을 요청한 것이죠. 며칠 뒤에는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금이 2억 모자라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인상했는데 대출받기가 어려워서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막내 아들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박미숙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 자녀가 요청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8억이 넘었기 때문이죠.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달라는 것이구나.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 그 돈 어디에 두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낮은데 제가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 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돌봐드려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일용해야 할 자금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미숙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전부 투자했다가 잃었다. 부동산 투자 중에 사기를 당했어. 지금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야.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거짓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의 연락이 뚝 끊겼고 박미숙 씨는 다시 평화로운 노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현금인 줄기가 되는구나. 가족 역시 결국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구나. 정말 씁쓸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침묵입니다. 재산의 규모는 가족에게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마세요. 조금 있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궁금해해도 생활할 정도는 있으니 걱정 말아라 라고만 하세요. 구체적인 액수나 부동산의 가치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명분을 들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수긍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관리한다. 이 원칙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